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젯밤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졌기 때문에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은 아직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덕분에 일사량과 일사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웠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내기를 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농촌 곳곳에서는 물을 확보하느라 농민들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에 끝냈어야 할 모내기를 하지 하루 전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겨우 모내기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를 처지입니다. 며칠 전 모내기 한 노는 벌써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어도 여기 활착을 되려고 하면은 최소 한 일주일 동안 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심어놓고 뒤로 돌아서 물이 없어. 그러면 활착 못 해보면 금방 말라본다. 뒤늦은 모내기는 가을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워낙 가뭄 탓에 마땅한 대체 작목도 없습니다. 다른 대체 작물을 뭐 하고 싶어도 이마에 가문데 그래. 뭐를 해서 뭐 콩이든지 팥이든지 뭐 순간이라도 그래. 됩니까? 안 되지. 전혀 안 되지. 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도랑물을 퍼올리던 경운기를 누군가 파손하고 호스를 잘라버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주 건천의 특산물인 찰보리 수확량이 316톤으로 지난해 600톤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흉작입니다. 저희들이 한 15,000에서 16,000가마가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한 7,500가마 정도 생산밖에 안 됐습니다. 포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강 공사를 하느라 물을 뺀 달전 저수지. 인근 저수지에서 3단계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도 바닥을 겨우 채우는 정도입니다. 밭에 물을 주려고 플라스틱 탱크에 물을 채우는 일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겁니다. 저 다른 곳에 물 들어갔다가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곳에 물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도 눈치 봐가면서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물 관리하는 사람 누가 오면은 쫓겨나갈 형국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농촌으로 달려가 농민들의 고충을 듣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포항시가 편성한 긴급 예비비 3억 5천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울진군도 식수원인 남대천이 고갈되자 왕피천 물을 끌어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울진읍과 죽변, 북면 지역에 제한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최소 100mm의 비가 간절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연못인 월지에 예년보다 한 달 이르게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연못인 월지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심한 가뭄에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이른 것입니다. 구석진 곳에는 녹조가 짙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에 녹조가 발생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생물을 투입해 녹조 형성을 억제하고 가라앉은 녹조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은 방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해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제 녹조가 반복되는 것은 유입되는 수질이 좋지 않고 한 번 물갈이에 열흘이 걸리는 데다 구조상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인 곳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제의 물은 300여 미터 떨어진 남천에서 끌어오는데 이 물의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지 전체 수량은 3만여 톤, 유입되는 수량이 하루 3,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물이 한 번 바뀌는데 열흘이나 걸립니다. 아름다움이 강조된 곡선 구조와 연못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은 물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월지의 구조가 아름답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의 흐름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잘 못합니다. 바닥을 준설해보고 다양한 수질 개선제를 투입해봤지만 효과는 그 순간뿐. 해마다 반복되는 월지의 녹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찾지 못하는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국비 443억 원을 들여 포항 영일만항에 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 전용 부두로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부두가 들어서면 울릉도 독도 해양 관광자원과 경주 안동 내륙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영일만항 국제여행객 편의를 위한 대기실과 심사대를 늘리고 세관 검역 동선을 개선하는 등 출입국 시설도 정비했습니다. 일본 미나마타의 수은 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특히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동안 형산강 수은 오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포항시가 눈여겨봐야 할 뉴스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수은 오염과 미나마타병의 중심지인 미나마타시의 미루시마항입니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어선 한 척이 부두로 들어오고 이내 경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잡은 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고 사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 썰렁합니다. 과거 미나마타만 최대 어항으로 숭어와 정어리 등 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했지만 바다가 수은에 오염되면서 어업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40년 가까이 어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가 1997년에야 어업이 재개됐지만 어획량 감소와 수은 오염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사실상 수산업 전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その当時からするともう今多分これ4分の1から5分の1ぐらいだろうと思います。もうここまでずっと道まで魚が並ぶような状態もあったみたいですから。 때문에 미나마타 수협의 회원은 과거 80여 명에서 지금은 25명으로 줄었습니다. 미나마타병 발생 이후 이곳의 수산업은 사실상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혜의 어류 산란처를 가진 미나마타시 최남단의 모루호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100여 가구 주민들이 어업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수은 오염으로 한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미나마타병 최다발지구로 정부가 인정한 환자만 200명이 넘고 어업 중단 조치 등으로 대부분 어업을 포기했습니다. けどもう本業ではなくなったですね。なぜ？やっぱ生活ができん。魚もあんま取れなくなったし、寿司屋さんも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ね、潰れて。昔は多かったんですけど。 수은 오염은 사람의 몸과 어업만 망쳐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해지면서 사회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만연했고 한때 5만 명에 이르던 미나마타시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テレビの黎明期にその患者の苦しむ様子が全国に映し出されてしまって、とんでもないそれで奇病と言われたわけですね。奇妙な病気、差別の種を全国にまか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미나마타의 사례에서 보듯 수은 오염은 포항의 수산업은 물론이고 미래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 이미 했어야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학교 의무 간식 품목에 과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식생활 교육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영건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현재 일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주3회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간식 품목에 과일이 포함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사과 등 지역 과수농가들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존 3세대에 이어 4세대 방사관 가속기와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인데요. 어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는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연구소를 국립연구기관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기존 3세대 방사관 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 가속기에 이어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보유국이 됐고 그 중심에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준공된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살아있는 세포와 나노 단위의 물질을 관찰할 수 있어 신약과 신물질 개발에 활용되는데 시장 규모만 수천조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경제 세미나에서는 가속기 인프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제 간 연구 협력이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클러스터로 집적화해 국립연구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민간 연구기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포스텍에서 사립학교에서 먼저 국가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부설연구소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사가속기의 거버넌스를 정부로 옮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관산업 효과가 초기 투자의 수백 배에 이르고 전체 고용의 절반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포함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이라는 작은 도시지만은 국가적인 기간 산업이 되는 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산업계가 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재 산업이 강한 포항의 특성을 살려 미래 전략 소재 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 타이타늄 소재가 있습니다. 철강의 대체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도 가속기를 활용해서 영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한편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최근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본격 개방돼 연구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스코가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905억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7년부터 현대중공업과 상생의 의미로 상호 지분을 보유해왔는데 최근 현대중공업이 4개 회사로 분할되면서 포스코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2시간대로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회에 토론해서 제가 약속드리고 또 제 공약집에 넣어놨습니다. 총 연장 330km, 충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한반도 남쪽 세 번째 횡단철도가 마침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서해안에서 동해안을 연결을 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중부 내륙에 특히 이제 경북 북부 지방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횡단철도가 지나는 충남, 충북과 경북 12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여세를 몰아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도록 정부를 함께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는 9월에는 국회에서 포럼을 열어 재차 공론화에 나섭니다. 이 과제가 정말 대통령의 100대 과제 속에 들어가서 꼭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현재 동서횡단철도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동량 등 부족한 경제성으로 모아집니다. 지난해 발표된 장기 철도망 계획에
전체 구간 중 절반만 반영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통 수요가 있어야지만 시설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투자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유발하고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청와대의 사업 의지는 확인이 된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산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동서 횡단철도 시작의 두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보부상의 애절한 삶을 축제로 재구성한 제6회 11형 등금쟁이 축제가 오는 24일 울진군 분면 삼당리 11형 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11형 바지개꾼 놀이 공연과 11형 주모 선발대회, 등금쟁이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구성됩니다. 11형 등금쟁이 축제는 보부상의 역사적 사실을 축제로 승화시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경단녀를 채용하는 업체에 고용지원금까지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명 중 1명은 1, 2년 안에 이를 관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재취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 재취업을 늘리기 위해 경단녀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24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3명 중 1명은 1, 2년 안에 직장을 다시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경단녀 고용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년여 만에 재취업 여성이 그만뒀다고 답한 기업이 31.7%나 됐습니다. 경단녀들은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 고용지원금이 나오는 시기까지만 버티다 관뒀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가씨 때 미스 때 격리하시다가 결혼하시게 되면 경력이 있어도 격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직은 40이 넘으면 안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생산직을 가게 되거든요. 제조 쪽으로. 실제로 지난해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제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단녀 고용 기업들 중 82%는 고용한 여성이 만족스럽다고 답하면서도 90% 이상은 정부 지원금이 여성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여성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취업 여성들이 힘든 근로 환경 때문에 떠나고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 환경 개선보다 정부 지원금을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재취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경주시 용강동 강병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실려있던 폐지류와 도로변 잔디 등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서해 전람회가 어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담에서 개막해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대상작인 안동 김순난 씨의 다산선생 시를 비롯해 서예와 문인화 등 4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서가협회 경북지회가 주최하는 경북 서예 전람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했습니다. 2017 경상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어제 안동에서 개막해 이틀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도 내 시군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 등 3,80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전남 지역 선수 70여 명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과 전남은 3년 전부터 두 지역에서 열리는 생활체전에 교차 출전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콘텐츠는 협착과 화상, 추락, 전도, 질식 등 5대 중대 재해 유형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근로자가 실제 상황처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가상현실기기 12대를 글로벌 안전센터 교육장에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어젯밤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졌기 때문에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은 아직까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덕분에 일사량과 일사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플래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점차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3도, 독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대부분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웠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